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충남권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5일 충남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산시 지곡면의 논밭에서 작업하던 80대가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당진에선 오후 1시 45분쯤 배에서 작업하던 30대가 탈진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5일 충남 지역 온열 질환자는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열탈진 증상을 보였고 다른 1명은 열실신 증상을 보여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청양군에 충청권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를 발효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쯤 폭염경보로 하향했습니다. 지난 3일 천수만과 가로림만 연안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충남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해수온이 28도 이상인 상태에서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현재 천수만과 가로림만은 2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액화산소 공급 장비를 24시간 가동하고 고수온 피해 우려어장을 대상으로 긴급 방류를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발생 시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한 조사와 복구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5년간 충남 지역 수상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7, 8월에 발생했습니다. 충남도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수상사고 사망자는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5.6%인 31명이 7, 8월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해수욕장과 하천이 각각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과 음주 수영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충남도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숙박업소 등의 이용객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고 해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일 오후 4시 반쯤 서산 황금산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60대 A씨가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해경은 동력구조보드 등을 활용해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택해경은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는 만큼 갯바위에 들어가기 전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권역별 성장 엔진을 발표하는 가운데 대전 AI 연구개발, 충남 반도체 모빌리티 등 충청권 주력 산업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산업부는 권역별 3, 4개의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메가특구 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에 앞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산업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권역별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성장엔진 후보 산업을 조율해왔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성장엔진은 개별 지역이 각각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역별 역할을 분담하고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며 충청권 4개 시도도 지난해부터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와 조율을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성장엔진 정책이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습니다. 충남도는 성장엔진 선정 이후 권역별 육성계획 수립에 맞춰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성장엔진이 선정되면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권역별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5일부터 신청사 건립부지 지작물 해체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작물 해체 공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부지 내 25개 동 중 보상 협의와 이전 완료된 18개 동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지작물 해체가 완료된 일부 구역을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다짐 작업을 거쳐 임시 주차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안전관리 담당자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체 공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공사 전 현장 안전시설과 장비 상태, 지작물 해체 순서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마쳤습니다. 예산군이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를 오는 2028년 8월 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운영합니다. 재지정 대상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대 약 16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예산군의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해안군이 오는 9월 5일 꼬치 해수욕장에서 제3회 댕댕이 해변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운동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반려견 장기자랑 시간과 인내심을 겨루는 기다려 대회입니다. 이와 함께 원조 개통령 이용종 대표와 코미디언 안소미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반려견의 올바른 훈련법과 건강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전국 단위 장애물 경주와 원반 던지기 대회도 열리며 댕댕 패들보드 체험과 물놀이장 등 해양 특화 체험도 마련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미용 무료 체험 부스와 무료 건강 상담, 터그 로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충남도가 폭염특보 장기화에 따라 5일 오전 9시부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앞서 비상 1단계를 선제 가동하고 고령자와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찰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후 낮 최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열 질환과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폭염 피해 예방 대책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 단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읍면동 분담 마을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방 의료기관과 긴급 이송 체계를 유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백제 9년의 행정중심지인 서산 부성산성에서 고대 백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흔적과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6월부터 부성산성의 현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유적 일원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소 4단 이상의 계단식 대지를 조성한 흔적이 확인됐는데 이는 대지를 조성한 구체적인 공정과 공간 구성 방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고대 문화의 독특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말모양 토우와 삼조기편, 토기편 등이 출토됐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이번 발굴에 대해 부성산성의 독보적인 학술적 가치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스마트 축사 집적화와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스마트 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과 가축분유법 개정안은 축산지구 내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완화 특례를 신설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해제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 의원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어 악취, 환경민원을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과 축산농가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가계소득 급감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 40명에게 최대 300만 원씩 1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관내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원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대상자에겐 식사비와 통학비, 생활필수품과 병원 치료비, 긴급 주거비와 생계자금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오는 2029년까지 310억 원의 장학금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점검 대상은 주거지역 인접 사업장과 플라스틱 제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공기희석 금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충남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충남 지역 농축협과 하나로마트 등 600여 곳이 무더위 한파 쉼터로 활용됩니다. 4일 충남도는 농협 충남 세종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NH농협은행과 농축협, 하나로마트를 무더위 한파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NH농협 영업점과 하나로마트는 다음 달까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 겨울철 한파 대책 기간인 11월부터 한파 쉼터로 활용될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 지역 기후 쉼터는 모두 6,800여 곳입니다. 최근 교권 침해 문제를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충남 교육을 이끌고 있는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병도 충남교육감을 만나 교권보호 방안 등 충남교육의 주요 방향 등을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1호 결재를 통해 교권보호관 추진단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등으로 위축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입니다. 추진단은 변호사와 조사관, 갈등조정 전문가와 전문상담 인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과 조사, 조정과 상담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권 보호관을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격상시켜서 교육감 직속기구로 만들고 인원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부담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 선생님들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신나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천안과 아산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교육감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통학버스 확대 등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분교형 캠퍼스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밀학급 인근 농어촌 지역에 특화학교를 만들어 과밀학급과 폐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어떤 학교는 체육 특화, 어떤 학교는 예술 특화, 어떤 학교는 국제교육 특화, AI 특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심 지역의 아이들도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과밀도 해결하면서 소멸의 문제도 좀 보완하는 이런 방식의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하려고 지금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교육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상품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10만 원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해 독서활동을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부터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의 문제를 좀 이제 한꺼번에 고민하지는 않아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들고 지자체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지역 페이를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겸용해서 재정적인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교권 보호와 과밀학급 해소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홍성군이 일하는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회의나 보고는 줄이고 대중교통 개편과 기업 유치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정책에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직후 줄곧 조직 문화 혁신을 강조한 박정주 홍성군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군청 내부의 형식적인 보고와 회의가 대폭 줄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들의 일을 줄여주는 대신에 그 공무원들이 남는 시간으로 국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 홍성군의 변화는 홍성군청의 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홍성군청의 변화는 제가 리더가 변해야 그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취임 일주일도 안 돼 관행처럼 이어지던 일상적인 일정 보고와 간부 회의를 과감히 없앴습니다.
대신 전자결제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구두로 또는 스마트폰의 이제 톡 기능이나 문자로 필요한 내용들은 신속하게 군수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실국장이나 공직자들에게 주문을 했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공직사회 특유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직적인 조직 체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정책이 사장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토론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아낀 행정력은 주민 삶을 바꾸는 민생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첫 단추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어르신과 학생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도 택시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원거리 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을 늘려 골목 상권을 살리고 걸림돌이 되던 규제를 풀어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를 하고, 또 투자유치센터와 투자유치 전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기업 유치 시스템을 좀 이렇게 체계화하고, 농업 분야에선 통합 미국 종합처리장과 산지 유통센터를 구축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충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섭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3일 간부회의에서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 구성을 주문하며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닌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비전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적극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 직접 국무총리님,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기후부 장관님을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 필요성을 건의한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도,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유치를 위한 명백한 논리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태안군 의회가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태안군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임시회에서 임혜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기업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군 유치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입지 결정 절차 마련과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건의안을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국회, 충남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통합본사의 태안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당진 드론공원이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공원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 일대 14,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당진 드론공원은 멀티콥터 이착륙장과 드론 스포츠 경기장 등을 갖춘 복합 공간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드론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전국 단위 경연대회를 확대하는 한편 권역별 드론공원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부 지정 드론공원은 드론 활용 취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정하는 공간으로 국토부는 운영계획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환경 등을 검토해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